안녕하세요. 축구막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질의응답을 보고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 일단 저는 홍명보 감독의 발언부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홍명보 감독의 발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서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의를 받았고요. 국가대표팀의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꾸 지난번부터 희생한다, 봉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감독이 됐으니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겠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봉사 이런 말을 쓰시나요? 무료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4년생인데요. 2002년 월드컵 축구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때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잘 나갈 때 어딜 가도 사람들이 빨간 티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월드컵 끝나고 공 하나 들고 놀이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실제 축구를 즐기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기억 속의 홍명보는 진짜 영원한 캡틴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홍명보 감독님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을 할 때 본인이 선택한 거면서 마치 못 이겨서 선택한 것처럼 남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던 최종 결정은 본인이 수락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뭐 말은 안 했겠지만 2014년의 실패를 보란 듯이 이겨내면서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축구 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고 축구 내용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서 좀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국회의원들 앞이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선임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건 감독 투표를 할 때 복수표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이 복수표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을 뽑는다는 건 그 감독에 대한 명확한 순위가 없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뽑으니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더 표를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뭐 이 제도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좀 생각이 짧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뽑는 데서 복수표라는 거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런 자꾸 나오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자꾸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죠. 결국에는 이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다.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뭐 마음속으로 정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 정할 때 그때라도 행정 절차 똑바로 해서 뒤에서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아시아 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실력도 올라왔고 감독 수준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파 많아지고 멤버도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팀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선수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 절대 안 져, 그리고 감독하고 선수들 간의 신뢰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 예선전 처음 두 경기도 이렇게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축구 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을 그나마 선임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한테
축구적으로는 대선배가 맞잖아요. 그래서 선수 기강을 좀 잡아라, 이런 의미에서도 선임한 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감독이 국회에 가가지고 저렇게 혼나고 오는데 선수들이 감독한테 신뢰가 있을까요? 선수들이라고 이거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선수들도 어떤 상황인지 솔직히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정신적으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데 그 팀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가장 걱정되는 건 일단 성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또 지난 최종 예선보다 좋은 조를 편성받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껄끄러워했던 이란, 일본, 호주, 사우디 다 우리랑 다른 조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떠나고 그 이후부터 도대체 몇 개월째 이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살다 살다가 국가대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보는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케이, 국회의원들이 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막 몰아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개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 이런 모든 사람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 거고,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인원이나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값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빚어지니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가대표팀에 어느 정도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실제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 넣으면 좋긴 좋아요. 이건 진짜 솔직한 마음인데. 그런데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감독이 뽑혔는데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봐봐, 이거 감독 어떻게 뽑든 상관없다니까. 그냥 축구만 잘하면 돼. 국민들 열광하는 거 봤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열광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좀 힘들겠지만 실질적인 결과랑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 오케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 후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란 건 당연히 올바른 시스템이겠죠. 지금 감독 뽑을 때처럼 복수 투표 이런 시스템 말고요. 어쨌든 클린스만 때부터 진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축구로 즐길 수 있게, 이런 뭐 머리 싸움, 인맥 싸움, 정치 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축구를 볼 수 있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변화했